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황 체크 일단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9월에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이제 20일 날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20일에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지금 13일 날에 9월 13일에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된 걸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 인상에도 지금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영상을 바로 이제 안 올린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점차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우리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악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장 체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19일 거래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4%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5%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특히 이 자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의 그 지지선을 갖다 형성하고 있는 이제 보루선이었는데 지금 그걸 깨고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 지지선 해서 한 2380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었고,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7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선을 지켜주고 있는 그 지지선이었는데, 오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발표 바로 전날에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하락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요런 이제 악재를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PI 물가 지수가 이제 확인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아래 꼬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긴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저점을 계속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진행도 나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9월 13일에 미국에서 CPI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근원 CPI 지수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CPI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연 이제 최고 고점에 있을 때가 바로 이제 6월 발표를 했을 때였어요. 6월 CPI 지수를 발표했을 때가 9.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옆에 보시면 이제 예측으로 해서 8.8%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온 9.1%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시장은 이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그런데 7월 물가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할 당시에는 8.7% 정도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이 별로 이제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죠. 그 말은 즉슨 생각보다 물가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CPI 지수가 나온 걸 확인했을 때는 8.5%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측보다 이제 0.2% 낮아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경제에서의 지금 물가는 생각보다 잘 잡히고 있구나, 빠르게 잡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 플러스 이제 9.1%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물가 상승이 꺾일 때가 왔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했는 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6월 중순 후반부터 이제 7월 동안에는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8월 초반까지도 저희가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했는 모습을 보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8월 이제 중순부터 해서 이제 9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예측은 8.1%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 자체는 이제 피크아웃을 이제 지나갔다, 피크아웃이 이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가 점점 잡히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8.1%를 예측을 했는데, 근데 8월 물가 지수를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8.3%가 나오면서 예측보다 훨씬 더 어느 정도 0.2% 높게 나오게 됩니다. 뭐 예측한 거하고 이제 실제로 나온 거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퍼센테이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예측이 빗나갔다라는 거, 오히려 예측한 것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예측했는 것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예측했는 것보다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는 잘 잡히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근데 7월 CPI 지수보다는 이제 0.2% 떨어졌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물가가 좀 더디게 잡히고는 있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이번 8월 CPI 지수, 8월 이제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이제 근원 CPI 지수입니다. 자, 근원 CPI 지수 보시면은 그래프가 우리가 방금 봤던 이제 이 CPI 지수, 일반 CPI 지수와랑은 조금 다르죠.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근원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월 같은 경우에는 예측한 것보다 0.2% 상승, 그 다음에 7월 같은 경우는 예측한 것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근원 CPI 지수가 똑같아요. 6월하고 7월에 발표된 거 이제 그 확인을 해보면은 전부 다 두 개 이제 똑같습니다. 5.9%로. 그 말은 근원 CPI 지수에는 이제 크게 뭐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하락폭이 많이 크게 나온 편인데, 그러니까 상승 자체를 꺾은 상황인데 근원 CPI 지수는 그렇게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잠깐만. 근데 여기서 근원 CPI 지수가 뭔지 확인하고 가야겠죠. 근원 CPI 지수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하겠죠. 네,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이제 품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를 하고 산출한 물가 지수를 말한다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뭐 농산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뭐 전쟁으로 인한 약간 뭐 곡물 가격들도 살짝 이쪽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뭐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석유와 같은 이런 에너지 자원들, 이런 것들은 이제 53개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407개 품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계산한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다 이제 농산물부터 해서 이제 석유와 같은 이런 에너지 자원들을 이제 배제하는 이유는 어 우선적으로 국제 정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CPI가 훨씬 더 이제 일반 CPI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이제 경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근원 CPI 지수가 좀 더 이제 이런 이제 변동성은 이제 좀 더 적게 가져가면서 정확한 수치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8월에 와서는 올라갔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측한 것보다 이제 상회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7월 발표된 이런 지수보다 8월 발표된 지수가 훨씬 더 이제 크게 0.4%나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CPI 지수가 잘 나오지 않았죠. 예측한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높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선적으로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전망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이제 쉽게 잡히지 않는다, 물가가. 네,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CPI 발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꺾인 폭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 말은 즉슨 우선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이 두 사이를 경계할 수 있는 분기점 자체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조금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근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지
지금 이제 물가 상태가 지금 왜 잘 잡히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이 분기점을 아직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료품이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자원을 빼고 계산을 했는데도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서비스 차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요 공급 사이의 문제에서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식료품 자체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농산물 지금 공유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이 곡물 자체가 수출이 중단되었었는데 지금은 합의를 보고 이제 곡물 수출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가 자체도 지금 이제 예전에 전쟁 이후로 또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83달러 요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입 자체는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근원 CPI 지수를 확인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지금 뭐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차원의 무언가 뭐를 이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CPI 지수가 제대로 잘 안 나온,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나온 편이죠. 지금 예측보다 좀 더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인 8.3%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는 시장이 바라보는 이제 전망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경제 지표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락하게 되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많이 나왔다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속도를 가져가겠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사실 급하게 하는 걸 별로 이제 선호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물가가 잘 잡히면은 당연히 금리를 그만큼 많이 빠르게 안 올려도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라는 거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물가가 제대로 잘 잡히지 않으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제 물가를 빠르게 잡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기 전에는 이제 0.5%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CPI 지수가 이제 이렇게 예상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1% 포인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크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근본적 이유를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는 예전에 코로나가 이제 우선적으로 발생을 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수요는 크게 하락을 했고 공급 자체는 이제 그대로 큰 폭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이제 경제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게 되었죠. 코로나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국경도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수출 수입 이런 것도 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제 격리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수요 자체가 굉장히 급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 자체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서 수요는 크게 하락을 했고 공급은 이제 바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수요가 있던 그 상황에 이제 맞게 공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폭락을 하고 유가도 폭락을 하면서 이제 주식 등도 이제 전부 다 폭락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수요 자체는 다시 회복세를 점점 타게 됩니다. 유가도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뒤로는 다시 회복세를 타면서 증가를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회복세 타면서 증가를 했고, 양적 완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글로벌 이제 은행들은 이 경기 자체가 이제 침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소비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푸는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주식도 상승하고, 그리고 소비 자체도 이제 점점 다시 이제 수요가 회복을 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게 된 거죠. 근데 공급 자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은 이제 오히려 이제 낮추게 됩니다.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좀 뒤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이제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급감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끝난 상황이긴 하죠.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수요 자체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경 사이어도 이제 좀 더 이제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이 좀 더 회복세를 타게 되면서 이 유동성 장세로 인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풀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풀린 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소비 자체가 더 훨씬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로 접어들어야 하는 시기에 다가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공급 자체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올해 초반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던 공급망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중에는 돈이 정말로 많이 풀리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풀린 돈을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이제 뭐 여행은 당연히 못 다녔겠죠. 네,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이제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 자체는 뭐 크게 이제 뭐 많이 다닐 수는 없었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서도 이제 여행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소비 자체도 이제 이 풀린 돈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고 이게 돌고 돌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공급은 반대로 그 수요를 갖다 계속 맞춰가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이제 공급 입장에서도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 자체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 지금 금리 인상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는 어느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유동성 장세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급이 지금 맞춰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공급을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공급을 올리려고 하니 이제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에너지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코로나 이후로 가게 되면서 인건비도 계속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생산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서 공급 자체를 크게 늘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거기다 공급 측면 자체에서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물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올라가게 돼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 자체도 지금 생각보다 막 그렇게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소세는 띄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지금 여행도 계속 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찾아가면서 지금 소비는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공급 측면에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급 차원의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이제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인 폭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아직 이제 경계할 수 있는 분기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수요가 지금 이 정도, 만약 수요가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공급 자체는 지금 가격 자체로 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뭐 3에서 뭐 4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지금 공급 측면에서 지금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물가 자체가 잡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 장세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와서 이제 계속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과 수요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초과 수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공급에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과 수요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완성 단계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유동성 자체가 계속 해소가 되겠죠.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초과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게 일단 시장의 첫 번째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난 상황이다. 맞죠? 그런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원활하지 않는 것도 물론이지만 지금 워낙 지금 뒤에 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국 보호주의 성향 굉장히 강한 상태고, 국제적인 지금 이제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노동력 부재로 인한 생산 차질 발생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이제 공급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대외 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자국 보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달러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외국으로 지금 해외 자본이 계속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도 계속 자본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초래되면서 이제 환율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무역 수지 자체도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악재로 적용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이제 금리 인상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소외되는 그런 이제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도 변곡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의 종전. 지금 전쟁 상태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러시아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반격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종전까지도 이제 연결이 된다면은 이제 시장에는 변곡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 하락을 좀 더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좀 봅니다.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네, 금리가 많이 아직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밟아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거의 올해 연말에는 거의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자체까지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제 잘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유지를 한다라고 저번에 말을 했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유지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좀 더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지금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 네, 시장 자체도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0.75%포인트 올릴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반영이지만, 근데 지금 한국하고 이제 미국의 금리 차이가 그렇게 되면 엄청 심하게 나버리게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하고 금리를 이제 비슷하게 가져가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도 계속 방어를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400원까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이제 거의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리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되면은 지금 환율도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도 훨씬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화 자체가 계속 이제 원화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우리나라 돈 화폐 자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화폐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이제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 경제 자체가 이제 계속 평가 자체가 이제 절하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히 수출 수입에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그 수출 수입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많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국하고 유럽의 경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경기 부양책 오히려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에서는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자체의 경제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네, 미국하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관계성을 높인다고 지금 이제 추세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반도체 뭐 치포 동맹부터 해서 네, 계속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좀 계속 손을 잡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보다는 좀 미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계속 의논이 지금 치우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의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아직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유럽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네, 유럽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유럽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무역망 장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고, 유럽의 독일이 지금 가장 이제 제조업 국가로서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국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독일도 지금 경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 파악을 했을 때, 유럽의 상태하고 우리나라 상태가 좀 더 이제 대비될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유럽의 경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하고 이제 비중이, 네,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요런 이 중국과 유럽,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보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만 바라보기보다는 중국과 유럽의 경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확실히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호재가 작용하기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연준이라는 외부적인 개입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고, 에, 호재 자체도 이제 작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 뭐 시장이 계속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이 익숙하지만서도 안 익숙하게 계속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거는, 그만큼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서 개입되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금 20일 날에 이제 발표되는 걸로 봤을 때 0.75% 포인트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되고 나서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예측한 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초래될 이제 물가 하락을 기대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그런 이제 호재도 이제 좀 반응해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 파악했을 때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금리 차이가 이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 가치 자체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1,400원 이상으로 더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환율이라고 보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뭐 공급망부터 해서 수출 수입, 네, 이런 대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 이제 원화 가치, 바로 이제 환율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조금 어떻게 될지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실력으로 지금 시황으로 지금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볼 수 있는 거지만, 확실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좀 더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정말 내가 오랫동안 들고 가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내는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뉴스를 확인을 하고, 지금 실제로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금리 인상과 이제 시황 자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지금 이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제 신규자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포진을 잡아가는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좀 더 이성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잘 체크하실 부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